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해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트 스트림부터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바이트 스트림은 아까 보여준 이게 클래스 계층 구도인데요. 가장 최상위 클래스로는 인풋 스트림하고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있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이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타입의 데이터를 입력해보고 출력해보는 그러한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put string과 output string부터 잠깐 보면 이거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이것은 abstract 클래스죠. 이전에 우리가 이 추상 클래스를 배울 때는 이것은 이 클래스로부터는 객체를 직접 만들어낼 수 없는 클래스라고 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바이트 입출력 처리, 즉 바이너리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함수들만 담고 있고 그러한 추상 메소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객체를 만들어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러한 바이너리 단위의 스트림 처리를 위한 공통 기능을 다 정의하고 있는 가장 최상위 슈퍼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고 또 하나는 이제 파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파일 입출력,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외부에 있는 파일로부터 입출력하기 위한 클래스이고요. 근데 특징은 파일로부터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거나 파일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이제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이제 이용해 볼 텐데요. 우선 파일 인풋 스트림부터 보겠습니다. 생성자는 이렇게 두 개를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파일 인풋 스트림 쓰고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파일 이름을, 물론 이제 절대 경로까지 다 지정을 해줘야겠죠.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일이라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또 클래스가 있거든요. 파일을 나타내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러한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서 우리가 읽고자 하는 파일에 대해서 이런 파일 객체를 생성해서 그것을 생성자의 인수로 줘서 이렇게 그 파일 인풋 스트림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생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공하는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로는 여기 이제 5가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rea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을 하는 거니까 이제 다 read가 되겠죠. read를 하면은 여기서 한 바이트만 읽습니다. 한 바이트니까 이제 크기가 한 바이트인데 한 바이트의 데이터를 읽는데 돌려주는 건 인티저니까 4바이트잖아요. 얘는 어떻게 주면은 데이터를 실제로는 이제 한 바이트만 딱 읽어서 자바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인티저는 4바이트잖아요. 그죠? 4바이트면 이 앞에 부분은 전부 다 0으로 다 채우고 맨 끝에 부분만 실제로 읽어온 요 데이터를 채워 넣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주는 그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이죠. 그죠? 예. 그 메소드 이름은 같지만 이 매개 변수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하나의 그 같은 파일 이름을 공유하지만 매개 변수나 또는 그 반환형이 다른 그런 메소드 오버로딩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read라는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이제 인수를 이제 주죠. 그러면 여기서 배열에서 읽어서 그 스트림에서 읽어서 이 배열에다가 그죠? 바이트 요 크기의 배열 B의 크기만큼 바이트를 읽어서 채우고 그 다음에 반환해 주는 거는 실제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즉 여러분들이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바이트 배열을 30개짜리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요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돌려주지만 실제로 읽은 거는 한 10바이트밖에 못 읽어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반환형으로는 값을 10만큼 돌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인데요. 요거는 바로 직전의 메소드와 유사하지만 요 배열에다가 값을 읽어서 채워 넣되 요 오프셋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최대 길이를 요만큼 채워 놓으라. 그러니까 즉 이미 어느 정도 이 배열에 데이터가 차 있을 때 내가 실제로 원하는 읽은 데이터를 여기다 채워 넣으라 할 때는 오프셋을 요 정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최대 이만큼 크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프셋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크기는 바로 랭스가 되겠죠. 이렇게 주면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다 채워주는데 이것을 또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실제로 채운 그 개수만큼을 리턴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available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얘는 반환형이 인티저인데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입력 스트림에서 현재 읽을 수 있는 바이트 수를 리턴해 줍니다. 즉 우리가 어떤 파일을 읽으려고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을 설치를 했는데 뭐 디스크에서 읽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현재까지 디스크 뭐 작동을 해가지고 현재 읽을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때 그 값을 이제 그 돌려주는 반환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프로그램은 속도 굉장히 빠른데 디스크 저장 장치가 굉장히 느릴 경우에는 우리가 이 available이라는 메소드를 계속 호출을 하면서 실제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즉 저장 장치가 그 읽어서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이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lose라는 메소드는 사용 했던 입력 스트림을 닫고서 이제 관련된 시스템 자원을 이제 해제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에다가 파일 인풋 스트림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이제 파일을 읽어드리다 보면 사실 이런 게 이제 다 파이프거든요. 파이프라는 게 다 시스템 자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읽지 않게 되면 파이프 같은 걸 다 사용을 다 했으니까 시스템에다가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다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가 바로 클로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메소드들은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그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듭시다. 여기 텍스트 파일에는 Hello International University라고 이렇게 네 줄로 이루어진 문자형 파일인데요. 사실 문자형 파일이라도 이걸 바이너리 타입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바이트 스트림 테스트 파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어디다 저장하냐면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의 그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바로 거기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파일 읽어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해야겠죠. 파일 인풋 스트림에 그리고 레퍼런스 변수 이름은 다 첫 글자만 따서 FIS라고 할까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고 초기 값은 널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줄이 거지는 이유는 이거를 임포트를 안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파이프를 준비를 했는데 이 파이프를 실제로 파일에다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FIS는 new에 파일 input stream 해서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직접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est.tex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파일 입출력이다 보니까 우리가 exception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ry and catch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이걸 try 해보다가 이거를 만약에 실수했을 경우에는 catch를 해갖고 exception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exception이 보통 이제 IO exception이 발생하죠. IO exception 발생하는데 보통 해주는 일은 그냥 print stack trace 이거 불려주면은 콘솔에다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다가 그 오류가 발생이 됐는지 그런 펑션 콜의 그런 스택을 순서를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처리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서 이 파일에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한 바이트씩 읽어드려서 그걸 이제 화면에 찍어보면 되겠죠. 그거를 하는 거는 이제 인티저 C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글자 읽어드리는데 그래서 fis.rea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죠. 한 글자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읽어드린 것이 맨 끝에 파일 맨 끝에 도달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EOF, end of 파일이거든요. 그것이 아닌 한은 계속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il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글자를 읽어서 그거를 이제 C에다 집어넣는데 그것이 end of file, 그죠? 여기다 써줄게요. EOF, 즉 그 파일의 끝이 아닌 한은 계속 읽어드려서 그걸 뭘 하냐면은 그걸 이제 화면에 출력해 주면 되겠죠. system out.print 해서
이거 인티저니까 그거를 우리가 문자로 다시 캐스팅을 해서 C로 이렇게 찍으면 파일에서 한 바이트 읽어서 그걸 인티저에 저장을 했다가 그걸 다시 한 바이트로 잘라가지고 화면에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hile이 다 끝나고 나면 뭘 해줘야 됩니까? 이 스트림을 닫아야겠죠. 그래서 fis.close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요 test.txt 파일에 있는 것을 읽어서 우리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것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요거를 갖다가 OK를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지금은 이거 보면은 이제 제가 프린트 ln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게 한 줄로 쭉 돌아서 나오는 것, 한 줄에 한 글자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프린트로 바꿔볼게요. 즉 라인을 바꾸지 않고 쭉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헬로우고 인천이고 내셔널 유니버시티까지 해서 실제로 이게 문자 파일이지만 우리가 바이트 문자 스트림, 즉 바이너리 형태로 읽어서 그걸 다시 문자로 바꿔서 찍어주는 이런 형태의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